더블 딥이 올 수 있으니 자산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코로나 때처럼 주가가 훅 빠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싼 가격에 줍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다. 주식에 조그마한 스노우볼을 굴려놓고 월급으로 눈을 조금씩 덧붙여 불리기에 급급한데 이마저도 눈을 조금 떼어 줄이라니 마음이 답답한 것이다. 더구나 당장 더블딥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큰 스노우볼을 가진 분들이야 눈을 조금 떼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작은 스노우볼을 가진 사람이 더블딥을 전혀 대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작은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는 사람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더블딥이 왔을 때 대출받아서 줍줍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욱이 요즘은 대출이자도 싸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예적금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짭짤한 이자 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시대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오자 정부는 돈을 풀어 유동성을 늘렸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재테크가 예적금에서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동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규제가 나날이 더해지는 부동산보다는 코로나로 폭락했다가 정부의 돈풀기 정책으로 급반등에 성공한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더 강하게 불고 있다. 이에 따라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B2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저금리 시대라 예적금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까지 싸져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고 주식이 우상향하니 너도 나도 B2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생각해봤다. 괜찮은 배당주만 넣어도 3%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금리를 2%대로 받으면 대출 이자는 배당만으로도 최소 퉁칠 수 있다. 거기에 주가까지 우상향 해준다면 무조건 이득이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증권사에서 해주는 대출인 신용과 미수는 배제했다. 왜냐하면 증권대출을 이용하면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으로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주식인데 시간을 무기로 갖고 있는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반대 매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불리한 게임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알아보았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있어야 되고 전세담보대출도 전세를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수시로 사용했다 뺄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내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제외했다. 이왕이면 더 낮은 금리로 싸게 왕창 빌리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이자만 매달 내다가 1년 후 만기 연장할 수 있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주식 투자에는 딱이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주식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블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땡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쓰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블딥이 올 때 대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투자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물론 빚내는 것이 위험하고 주식 자체도 위험하기에 꾸준한 공부가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자를 보면 좋은 빚, 나쁜 빚 하며 빚을 좋은 빚으로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자처럼 빚도 적절히 잘 쓸 줄 아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